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 작은 경비실 안에서 한 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얀 경비복 위로 단정하게 눌러쓴 모자가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이, 경비 아저씨. 갑작스럽게 날아든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있기만 할 거예요. 주차장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입구에 서 있던 두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태도는 거칠었다. 특히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남자가 더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출근길에 보니까 주차장에 담배꽁초랑 먼지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다 경비 아저씨가 제대로 안 치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에어컨 바람만 맞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나와요? 일 좀 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경비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노인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거봐요, 하면 되잖아. 짧은 머리의 남자가 웃으며 동료의 어깨를 툭 쳤다.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떠들기 시작했다. 저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않냐?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나오나?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러게, 진짜 일을 안 해. 내가 볼 때 경비가 제일 편한 직업인 듯. 그들의 대화는 점점 멀어졌고 노인은 조용히 주차장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한숨 섞인 미소가 그의 입가를 스쳤다. 강기원. 그는 이 빌딩의 주인이었고 동시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H그룹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전 그는 직원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평범한 경비원으로 위장하여 이곳에 들어왔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태도와 조직 문화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아주 좋은 샘플을 발견했다. 강 회장은 빗자루를 쥔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른 아침 건물 입구에서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경비 아저씨,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강기원은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 신입사원들이었다. 민수와 재훈. 둘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차장은 다 쓸었어요? 민수가 비웃듯이 물었다. 어제 그렇게 깨끗이 쓸었으면 오늘도 해야지. 안 그래요? 재훈이 옆에서 거들었다. 강기원은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럼요. 해야죠. 그는 어제처럼 묵묵히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신입사원들의 태도가 더 심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좀 어이가 없네. 민수가 피식 웃었다. 경비면 경비답게 좀 빨리 움직이지. 뭐가 그렇게 느려? 그러게요. 진짜 답답해서 못 보겠네. 그냥 몸만 움직이면 다야? 재훈이 혀를 차며 말했다. 강기원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민수가 팔짱을 낀 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솔직히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말했으면 반성하고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재훈도 맞장구 쳤다. 아니, 근데 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느릿느릿 이거 월급 도둑 아닌가요? 그때였다. 지나가던 한 여직원이 이 광경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도 못 본 척했다. 강기원은 그 여직원을 흘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했다. 관심 없다는 듯이. 그 순간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조용히 키득거리며 두 신입사원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정말 어디까지 무너진 걸까? 강기원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피식 웃었다. 아저씨, 진짜 재미없네. 내가 경비였으면 이럴 때 반응이라도 좀 해줄 텐데. 재훈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웃긴데 아저씨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들은 마치 장난치듯이 강기원을 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장난 속에는 무시와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 순간 강기원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다. 자네들, 어느 부서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민수와 재우는 그 말을 무시했다. 오히려 더 대놓고 웃었다. 와, 진짜 재밌다. 경비 아저씨가 우리한테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네. 그러게요. 혹시 인사팀에 말해서 우리 잘리게라도 하시려는 건가? 그들의 조롱에 일부 직원들도 피식 웃었다. 아무도 강기원을 돕지 않았다. 그 순간 강기원의 결심이 확고해졌다. 이 회사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더 깊이 조사해야 했다. 강기원은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다. 됐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그는 조용히 경비실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신입사원들의 비웃음이 여전히 들려왔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강기원은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네들, 어느 부서지? 자신이 한 그 질문을 그 신입사원들은 장난처럼 흘려보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방관했다. 이것이 단순히 몇몇 직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의 뿌리 깊은 문제인지 그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기원은 일부러 출근하는 직원들이 몰리는 시간에 건물 입구에 섰다. 아, 진짜. 이 새벽부터 무슨 회의를 이렇게 잡아. 한 남자가 투덜거리며 건물로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배가 살짝 나온 체형, 넥타이를 헐겁게 맨 그는 주위를 신경도 쓰지 않고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강기원은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다. 아니, 차장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전화를 받았다. 보고서는 내가 다 고쳐줬잖아. 그걸 또 틀려. 진짜 이따가 와서 다 지우고 다시 해. 그의 목소리는 건물 안까지 울려 퍼졌다. 그를 지나치는 직원들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강기원은 문득 지나가는 한 직원에게 물었다. 저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 직원은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 저는 잘 몰라요. 그러고는 빠르게 사라졌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표정이었다. 강기원은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면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또 난리네. 어제도 신입사원 울렸다며? 그럼 뭐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데. 그 대화를 들은 강기원은 가볍게 눈을 감았다. 관리직에서도 문제가 있군. 점심시간이 되자 강기원은 일부러 사내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직원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야, 이번에 인사팀에서 새로 뽑은 애들 봤어? 응, 봤지. 근데 뭐 뻔하지 뭐. 이번에도 라인 잘 타야 승진하겠지. 당연하지. 실력보다 아부 잘하는 게 중요해. 그들은 농담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회사의 현실이 담겨 있었다. 강기원은 조용히 밥을 한 입 뜨며 생각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구나.
그는 이번 변장 시험을 더 길게 끌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단순히 신입사원의 문제를 넘어서 회사 전체를 바꿔야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기원은 조용히 빌딩 입구에서 서 있었다. 오늘도 신입사원들은 여전히 경비원을 무시하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안녕하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기원이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남성이 깎듯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박 부장. 회사의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네.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박 부장을 쳐다보았다. 부장님, 지금 저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박 부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래, 인사해야지. 왜? 아니, 그냥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해서요. 재훈도 옆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요. 부장님, 저분 그냥 경비 아저씨잖아요. 박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너희들 그런 태도로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냐? 네. 직급이 높든 낮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지. 민수와 재훈은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부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경비 아저씨한테까지 그렇게 깍듯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박 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은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강기원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기원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박 부장은 알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인성이 바른 사람일까? 어느 쪽이든 오늘 일은 그의 실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진짜 부장님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들은 여전히 강기원을 무시한 채 킬킬대며 자리를 떠났다. 강기원은 조용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회사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서열 중심적인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확신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건물 앞 따스한 햇살이 경비실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기원은 조용히 빗자루를 쥐고 서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직원들이 출근했고 신입사원들은 또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어이, 경비 아저씨. 민수였다.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익숙한 표정으로 강기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도 한가하시네. 재훈이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강기원은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들 어느 부서지? 그 말에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저씨, 진짜 왜 자꾸 우리 부서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 팀에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재훈도 비웃듯 말했다. 아, 혹시 불평하려고요? 인사팀에 얘기할까요? 요즘 직원들 갑질 심하다고. 그 순간 강기원의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다. 여기까지다.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긴 머리카락이 드러나며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비복 상의를 단추 하나하나 풀어내자 안에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셔츠가 드러났다. 순간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거 혹시 뭐야? 왜 저렇게 익숙한 얼굴이지? 그때였다. 회장님,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돌리자 팀장 박 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기원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민수와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회장님이요. 재훈이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허리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어쩐 일로 이렇게 변장을 하신 겁니까? 그제야 주위의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었다. 이 경비원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H그룹의 회장 강기원이었던 것이다. 아니.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재훈도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강기원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회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그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 로비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관리자들, 그리고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들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그 장면을 본 민수와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무시했던 경비원은 이 회사의 하늘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장석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수와 재훈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치 목을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에 뛰고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끝없이 자신들의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강기원 회장이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의 눈빛은 어제까지와는 달랐다. 경비원의 온순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거대한 회사를 지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제 물어봐도 되겠지. 회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 어느 부서지? 그 순간 민수와 재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으며 넘겼던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질문 자체가 무섭게 느껴졌다. 저희는 마케팅팀 소속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래, 마케팅팀. 강기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케팅이 뭔지 아는가? 네. 내가 묻는 건 단순히 광고를 기획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케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고객이든 동료든 회사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다. 강기원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법조차 모르더군. 그 순간 민수와 재훈은 숨이 턱 막혔다. 출근 첫날부터 경비원을 무시했지.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남에게 일을 시키며 조롱했어.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팀장의 충고마저 비웃었지. 하나씩 짚어지는 사실들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자네들은 이 회사를 단순히 돈을 받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강기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무거웠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지. 회의실 안은 적막했다. 하지만 자네들은 그 기본을 저버렸어.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저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짜 회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회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는 뜻인가? 강기원의 말에 민수와 재훈은 말을 잃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본질적인 태도의 문제였음을. 강기원은 한숨을 쉬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결정해야겠지. 자네들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가? 민수와 재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가득했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다. 야, 들었어? 무슨 소문? 이번에 인사팀에서 대대적인 개편 들어간다던데. 진짜 누가 그래? 아까 김 대리가 그러던데. 이번엔 그냥 형식적인 개편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던 직원들까지 다 평가 대상이라던데. 헐, 설마 강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야? 아니, 근데 회장님이 변장하고 직원들 태도를 다 봤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 신입사원 둘은 이제 끝났고 위쪽 관리자들도 이번에 몇 명 날아갈 거래.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기원 회장이 있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번 개편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평가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병행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태도 및 동료 평가도 포함시켰습니다. 강기원은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좋군.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인사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관리자들의 문제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말해보게. 강기원은 조용히 손을 깍지 끼고 말했다. 네. 인사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우선 영업 2팀의 김 부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권했고 팀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총무팀 박 차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넘겼다. 이번 신입사원 사건을 방관했던 몇몇 관리자들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강기원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마침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인사팀장은 긴장한 채 기다렸다. 오늘부로 전 부서에 공지하게. 강기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앞으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간적인 면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 팀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인사팀장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강기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회사 건물 앞 여전히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이제 이 회사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도 점점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예전과 달랐다. 분명 같은 자리, 같은 동료들, 같은 공간인데도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 있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울리던 동기들과 팀원들이 오늘따라 전부 그를 피하고 있었다. 아니, 피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자신을 보면 어색하게 말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야, 점심 먹으러 가자. 바로 옆자리의 동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도 갈게. 나도. 여러 명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들썩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제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멀리하고 있었다. 재우는 물을 한 잔 떠서 자리로 돌아오며 우연히 팀장과 선배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들. 누구? 민수랑 재훈. 그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재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어렵지. 인사팀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지만 다들 분위기 보면 알잖아. 그렇긴 하지. 회장님이 직접 보신 사건이었고 그때 반응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애초에 태도 자체가 문제였잖아. 실력 이전의 사람이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으면 회사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다들 꺼려 하잖아. 그 순간 재우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들 꺼려 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안 보려는 것처럼 보였다. 강기원은 조용히 사무실을 걸었다. 그는 직원들의 눈빛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누군가는 더 인정받았고 누군가는 점점 조용해졌다. 강기원은 회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몫을 받게 되어 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였다. 사무실 한쪽 인사팀에서 보내온 메일이 떠 있었다. 인사평가 결과 안내. 재훈은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클릭했다. 평가 결과 미흡. 순간 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서둘러 스크롤을 내렸다. 협업 태도 부족, 조직 문화 적응력 저하,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개선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없을 시 계약 연장 불가. 끝났다. 민수도 같은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지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팀원들은 각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곳은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재훈은 팀장에게 불려갔다. 이번 인사평가 결과 너희도 다 확인했을 거다. 팀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재훈이 움찔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어.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업무 능력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지.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금 회사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날 저녁 둘은 회사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제 뭐 하지?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걸. 퇴사해야겠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잘못이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둘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민수는 퇴사 서류를 제출한 뒤 마지막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들어오게.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너머 강기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기원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 하지만 실수를 깨닫고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저도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강기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앞으로 어디에서든 제대로 살아가게. 민수는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를 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사무실 복도를 따라 조용한 발소리가 울렸다. 강기원은 천천히 걸으며 회사 내부를 둘러보았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이네. 그럼 그렇게 진행해 보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이전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정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평가 방식 바뀐 거 완전 좋은 것 같아. 이제는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느낌. 맞아.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하게 보니까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요즘 다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 괜히 누군가를 무시했다가 평가에 영향 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단순히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존중하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되어가는 느낌이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강기원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회사가 되고 있다. 그는 다시 복도를 걸으며 각 부서를 살폈다. 한 신입사원이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고 지나가던 선배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괜찮아. 나도 신입 때 이런 실수 많이 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본 강기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실적만을 중시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단순히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계속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강기원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장할지 정하지 않은 채. 하지만 그는 다시 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또다시 회사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세상은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직책, 옷차림, 첫인상만 보고 그들의 가치를 단정 짓는 실수를 저지르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강기원 회장이 보여주었듯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한때 회사의 분위기는 위계적이었고 강자와 약자가 분명했습니다.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했던 신입사원들, 부하 직원들을 억누르며 자신을 높이려 했던 관리자들, 그리고 그걸 묵묵히 지켜보며 방관했던 주변 사람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자 회사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력과 인성이 함께 평가받는 곳,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비원의 모습으로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진짜 인간성을 시험했고, 그 결과 겉만 번지를 했던 사람들은 도태되었으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까요? 강 회장이 다시 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위한 기본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